안녕하세요. 여은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네 번째 시간으로 정묘편인데요. 그 첫 시간으로 일간론 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를 거의 끝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 다 취소하고 지금 다시 녹화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럴 때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거 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끝나는데 중간에 전화가 와버리면 이거 다시 새로 녹화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전화가 와서 일단은 다시 지금 새로 녹화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일간 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영상만 보고 있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사주 8글자를 뽑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이렇게 명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그냥 영상만 보는 거하고 또 이제 사주 8글자를 이렇게 뽑아서 비교해서 보는 거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사주 8글자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메모지에다 쭉 적어 놨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오늘같이 이제 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사주 뽑아놓은 중에 정화일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있으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들으면 더 훨씬 실감이 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없더라도 제가 이제 60갑자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일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여러분이 그 사주 8글자를 본인 거는 물론이고 가족 거 또 가까운 친척 지인들 거 이렇게 사주를 쭉 뽑아 놨다가 제가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비교해 봐 가지고 같은 일간이 있으면 어차피 내 아는 사람들이니까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과 그 당사자하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다 보면 아마 훨씬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필요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 사주 뽑는 방법이 이제 만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가 있는데 이제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이제 그 사주를 뽑게 되는데요. 그 사주 뽑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님은 와 있는데 막 그 당황하다 보면 사주도 엉터리로 뽑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또 이제 그 자시 중에는 그 야자시도 있고 조자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잘못 입력을 해 놓으면요. 그 완전히 하루가 뒤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엉터리로 이렇게 사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그 앱이 있어 가지고요. 그 만세력 뽑는 앱이 있어서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끼시면 우리가 앱 다운 받을 때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하늘 도마뱀을 치면요. 이게 하늘 도마뱀이라는 그 만세력인데 그걸 저 창에다 치면 이제 이렇게 하늘 도마뱀이라는 만세력이 나오거든요. 그걸 앱을 다운 받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생년월일을 입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사주 8글자가 나와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하늘 도마뱀을 치면 이게 아마 요즘에도 무료일 거예요. 무료. 그래서 하늘 도마뱀을 치면 거기에 이제 앱을 하나 다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앱에다가 이제 항시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자기 생년월일만 집어넣으면 언제든지 사주팔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앱을 하나 다운 받아 놓으시고 거기다가 내 사주 또 주위에 가까운 가족들 또 이렇게 지인들 사주를 쭉 뽑아 가지고 이렇게 메모지에다 적어 놓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같이 이제 일간 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혹시라도 뽑은 사주 중에 정화일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물론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정화일간이 있으면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그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아 놓으면 있잖아요. 제가 이제 60갑자를 하다 보면 언제든가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연습 삼아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쭉 뽑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자기 그 사주도 뽑아 놓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면 훨씬 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럼 하늘 도마뱀입니다. 하늘 도마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사주를 뽑아 보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일간 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정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상으로 이제 그 하늘의 별, 또 달, 또 우리가 이제 그 왜 바다에 등대 있잖아요. 등대, 또 촛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늘 가까이 있는 난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비유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도심에 살다 보면 별 보기도 참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캠핑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별인 만큼 그만큼 요즘은 별 보기도 어려운데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늘상 보는 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비스럽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그 별 보면은 그야말로 막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도 그 평상시에는 못 보다가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캠핑 가서 보면 너무 그 아름답잖아요. 또 만약에 우리가 그 바다의 등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이제 백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등대가 없다면 배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산으로 기어 올라가겠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또 우리 이제 그 촛불,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유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작은 촛불이 자기 자신을 태워서 온 세상을 밝히는, 그야말로 그 기도하는 소녀의 모습이 연상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난로불.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화로불이라고 해서 이제 그 나무를 태워서 그 숯을 화로에 담아놓고 밤새도록 이렇게 손째면서 이렇게 추위를 녹이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난로가 있어서 이제 거의 이제 화로는 구경하기도 힘든데, 그만큼 우리 이제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일간이기도 한데요. 과연 그러면 정화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렇게 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화일간은 고서, 즉 적천수에 이르기를 정화, 유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중. 우리가 지난번에 병화는 불의 화의 본질은 이제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병화는 병화 맹렬하다 그랬잖아요. 그건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태양이라는 것은 온 천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좀 빛이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화는 또 유중하다. 유중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요. 이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자는 가운데 중자인데요. 부드러운 중심?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불의 모양을 보면 좀 이렇게 좀 곡선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불 타오르는 모습은 이게 약간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유연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화일간들은 빛이기 때문에 직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화일간들은 좀 불이라는 건 좀 이렇게 유연한 곡선이다 보니까 좀 유연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자인데요. 만약 이제 화기가 너무 강렬하다 보면 폭발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기가 너무 세면은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면 이렇게 좀 조절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화가 지지로 내려오면은 오화가 되거든요. 맞잖아요. 오화. 오화 안에는 병, 기, 정이라고 하는 그 지장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병화, 정화가 있으면은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기토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너무 화기가 왕성할 때는 그 흡수해서 폭발하지 않게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세지다 보면 또 꺼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이제 암흑세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이 너무 쇠퇴해져서 꺼져서도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중화적인 그런 성정을 띠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렬하게 되면 폭발하게 되고 너무 약하게 되면 또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시 중간 중화 역할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 병화 공부할 때도 한번 언급이 됐었죠. 화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으로는 염상이라고 했죠. 염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 염자에다가 위상자, 그러니까 불꽃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성질.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 퍼져나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면 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 확 퍼져나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지만 오행상으로는 염상성이라고 한다. 불꽃 염자에다 위상자 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오상으로는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병화 공부할 때 한번 얘기가 됐었죠. 오상으로는 화라고 하는 것은 예에 해당된다. 예라고 하는 예의 바르고 이렇게 인사성이 밝은 걸 지난번에 병화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이 됐었죠. 근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예를 중시를 합니다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예의 바르고 병화가 좀 인사성이 밝다고 하면 정화는 좀 싹싹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싹싹하다. 그래서 물론 뭐 비슷하긴 한데 병화 일간들은 조금 이렇게 예의가 바르면서도 인사성이 아주 밝고 정화 일간들은 예의가 바르면서도 좀 이렇게 사교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화일간의 물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등촉화라고 하죠. 병화는 지난번에 태양화라고 했죠. 근데 이제 정화는 등촉화라고 하는 것은 등불, 촛불, 난로불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등촉화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정화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일상에 꼭 그 필요한
물론 뭐 오행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히 정화일간들은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정화일간들은 특히 이렇게 좀 성경 자체가 사교적이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정화의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정화일간들이 첫 번째 사교적이고 화술. 정화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사교적이면서 아주 말을 잘합니다. 화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주위에 여러분들이 정화일간들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되게 이렇게 친근감도 있고 또 말도 논리적으로 아주 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화일간들이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의가 바르고 싹싹하다. 예의 바르고 아주 싹싹하다. 그 다음에 정화일간들이 또 모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봉사정신. 이 정화일간들이 이 희생봉사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정화라고 하는 거는 음화잖아요. 그래서 가정적인 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적인 사람이 아주 많다. 마지막으로 굳이 정화일간의 어떤 단점을 찾는다면은 이렇게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좀 그 감정 기복이 좀 심할 수도 있다. 감정 기복.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정화일간의 단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정화일간들이 되게 이렇게 사교적이고 대인관계도 원만한데요. 또 의외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좀 강한 그런 또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민감한,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한 경우도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네 가지는 꼭 알아야 되겠죠. 첫째로 정화일간들은 사교적이고 화술이 아주 뛰어나다. 두 번째, 예의 바르고 아주 싹싹하다. 그 다음에 모성의 기질이 아주 뛰어나다. 모성이라는 건 희생봉사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아주 민감하다. 그래서 요 네 가지라도 꼭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그 육식갑자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정묘편 중에 이 정화일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사주를 한번 뽑아 보시고 이렇게 서로 같은 오행이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영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묘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